스포츠에 관한 모든 정보 최인지 스포츠 백과사전 배구 4편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구 규칙서 제2편 심판진의 책임과 핸드 시그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판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구 심판은 주심, 부심, 대기심, 기록원, 비디오 판독 심판 1명과 2명 또는 4명의 선심으로 구성됩니다. 경기 중에는 이 중에서 주심과 부심만 휘슬을 불 수 있는데요. 휘슬을 부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랠리 시작을 위한 서비스를 허가할 때. 둘째, 랠리 중 반칙이 일어났을 때. 셋째, 랠리가 종료됐을 때. 넷째, 팀의 요구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를 표시할 때. 반칙 휘슬을 분 이후에 주심은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첫째, 서브할 팀을 표시합니다. 둘째, 반칙의 종류를 명시합니다. 셋째, 필요할 시에 반칙한 선수를 지목합니다. 만약 부심이 휘슬을 벌였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첫째, 반칙의 종류를 명시합니다. 둘째, 필요할 시에 반칙한 선수를 지목합니다. 셋째, 주심의 핸드 시그널에 따라 서브할 팀을 표시합니다. 이번에는 주심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록석 반대편 네트 끝에 위치한 심판대에 올라선 주심은 네트보다 50cm 위쪽에 시선을 두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주심은 경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관장하는 역할을 하며 다른 심판이 오판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판정을 번복할 권한을 갖습니다. 주심은 경기 시작 전 경기장과 공, 기타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팀 주장이 참석한 상태에서 서브권과 코트를 정하기 위한 토스를 실시합니다. 토스 이후에는 규정에 따라 팀의 워밍업 진행을 관리합니다. 경기 중 주심은 다음 사항을 판정합니다. 첫째, 스크린을 포함한 서빙팀의 서버 반칙과 위치 반칙. 둘째, 골플레이 중 반칙. 셋째, 네트 위에서의 반칙과 네트 접촉 반칙. 넷째, 리베로와 후위 선수의 공격 타구 반칙. 다섯째, 네트 아래 공간을 통과하는 공. 여섯 번째, 리베로의 블록 시도와 후위 선수의 완료한 블록. 일곱 번째, 통과 허용 구간을 벗어난 공. 또한 주심은 팀에 경고를 부과하거나 불법 행위와 경기 지연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종료되면 주심은 기록지를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다음으로 부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심은 주심 반대쪽에 있는 지주 근처의 경기 코트 바깥쪽에 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부심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첫째, 몇 가지 결정권을 가지며 주심의 임무를 보조합니다. 주심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심의 임무를 대행합니다. 둘째, 자신의 결정권 밖의 판정에 대해 핸드 시그널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휘슬은 가능하지 않고 주심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셋째, 기록원의 업무를 관리합니다. 넷째, 벤치에 있는 선수들을 관리하며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주심에게 보고합니다. 다섯째, 웜업 구역에 있는 선수들을 통제합니다. 부심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첫째, 정규적인 경기 중단을 허가하고 그 시간을 통제하며 부당한 요구는 거부합니다. 둘째, 각 팀이 사용한 타임아웃과 선수교대 횟수를 통제합니다. 셋째, 선수가 부상을 입은 경우 예외적인 선수교대를 허가하거나 3분간의 회복 시간을 부여합니다. 넷째, 전위 지역의 바닥 상태를 점검합니다. 다섯째, 경기 중에는 공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심의 임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심은 라인업 용지에 기재된 선수의 위치와 실제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다음의 사항을 판정하고 휘슬과 핸드 시그널로 표시합니다. 첫째, 상대편 코트와 네트 아래 공간을 침범한 경우. 둘째, 리시빙 팀의 위치 반칙. 셋째, 블로커 쪽 네트에서 일어나는 선수의 네트 접촉 반칙과 부심 쪽 안테나 접촉 반칙. 넷째, 후위 선수가 블록을 완료하거나 리베로가 블록을 시도하는 경우. 다섯째, 후위 선수나 리베로의 공격 타구 반칙. 다섯째, 공과 외부 물체의 접촉. 여섯째, 주심이 볼 수 없는 위치에서 공이 바닥에 접촉한 경우. 일곱째, 상대편 코트로 가는 공이 통과 허용 공간 바깥쪽으로 네트면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통과하거나 부심 쪽 안테나에 닿은 경우. 여덟째, 서브한 공 또는 세 번째 타구한 공이 부심 쪽 안테나 위나 바깥쪽으로 지나가는 경우. 이렇게 임무를 수행한 부심은 경기가 완료된 이후 기록지에 서명하며 임무를 마칩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심과 부심이 판정을 내릴 때 필요한 공식 핸드 시그널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서브할 팀을 지목할 때는 서브할 팀 쪽으로 팔을 뻗어 가리킵니다. 서브를 허가할 때는 손을 움직여서 서브할 방향을 가리킵니다. 공을 토스하거나 던지지 않고 서브했을 경우 손바닥을 위로 한 채 팔을 뻗어 들어 올립니다. 서브가 지연될 경우에는 손가락 8개를 펴서 올립니다. 위치 반칙이나 로테이션 반칙이 발생한 경우 검지로 원을 그립니다. 공격 타구가 코트 안에 떨어진 경우에는 바닥을 가리키고 아웃된 경우에는 두 팔을 접어서 들어 올립니다. 캐치 반칙의 경우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팔을 접어 천천히 위로 올려 표시합니다. 블로킹이나 스크린 반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바닥이 보이도록 양손을 들어 올립니다. 더블 컨택 반칙이 발생하면 검지와 중지를, 포인트 반칙의 경우 네 손가락을 펴서 올립니다. 공격 타구 반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을 펴고 들어 올린 팔을 굽혀 아래로 내립니다. 네트를 접촉한 경우 해당 네트 쪽을 가리키고 네트를 넘어가는 반칙은 네트 위에 손을 올립니다. 리시브 팀이 공을 접촉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수직으로 세운 손가락을 다른 손 손바닥으로 가볍게 스칩니다. 선수가 상대 코트를 침범하거나 공이 네트 아래를 통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센터라인이나 해당 라인을 가리킵니다. 더블 폴트와 재경기는 양쪽 엄지손가락을 수직으로 올려서 표시합니다. 선수 교대를 요구한 경우 양팔로 둥글게 원을 그립니다. 타임아웃을 요구한 경우 양손으로 T자 모양을 만든 뒤에 요구한 팀을 가리킵니다. 코트를 교대할 때는 팔 전완 부분을 앞뒤로 올려서 몸 둘레로 회전시킵니다.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노란 카드나 빨간 카드를 제시합니다. 퇴장의 경우에는 노란 카드와 빨간 카드를 동시에, 자격 박탈의 경우 양손에 따로 제시합니다. 경기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노란 카드나 빨간 카드로 손목을 가리킵니다. 세트나 경기가 종료될 때에는 손을 편 채로 가슴 앞에 양팔을 교차시킵니다. 다음으로 선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심이 2명인 경우에는 부심과 주심, 우측 가장 가까운 코트 모서리에서 대각선으로 1에서 2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섭니다. 2명의 선심은 각자 자신이 선 코트 쪽 엔드라인과 사이드라인을 관리합니다. 선심이 4명인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엔드라인 혹은 사이드라인 중에서 하나를 맡아서 관리합니다. 선심은 들고 있는 깃발로 신호를 보냄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주로 자신의 담당 라인 근처에 접촉된 공의 인과 아웃을 판정하고 그 외에도 위와 같은 사항들을 판정합니다. 첫째, 리시빙 팀이 아웃된 공을 접촉했는지 여부. 둘째, 공이 안테나에 접촉하거나 서브한 공 또는 팀의 세 번째 타구가 통과 허용 공간 바깥으로 지나간 경우. 셋째, 서비스 타구 순간에 선수가 코트 바깥에 서 있는 경우. 넷째, 서버의 풋폴트. 다섯째, 선수가 볼 플레이를 하거나 플레이를 방해하는 동작을 하면서 자기 쪽 코트의 안테나 상단 80cm에 접촉하는 경우. 이번에는 선심의 핸드 시그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이 인이 된 경우에는 깃발로 아래쪽을 가리키고 아웃된 경우에는 수직으로 들어올립니다. 아웃된 공을 리시빙 팀이 접촉한 경우에는 깃발을 세운 뒤 다른 손을 깃발의 윗부분에 올려놓습니다. 통과 허용 공간 반칙, 공이 외부 물체에 접촉한 경우, 서비스 시 풋폴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머리 위로 깃발을 흔들며 해당 안테나 또는 라인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팔과 손을 가슴 앞에 교차시킵니다. 다음으로 기록원과 보조 기록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록원은 주심 반대쪽 기록석에서 주심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앉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먼저 경기 및 세트 시작 전 기록원의 역할입니다. 첫째, 리베로의 이름과 번호를 포함하여 시합과 팀에 관한 자료를 등록하며 주장과 감독의 서명을 받습니다. 둘째, 라인업 용지에 기재된 각 팀의 선발 라인업을 기록하거나 전산상으로 제출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셋째, 제 시간에 라인업 용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록원은 이 사실을 즉시 부심에게 알립니다. 다음은 경기 중 기록원의 역할입니다. 첫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둘째, 각 팀의 서비스 순서를 관리하고 순서가 틀린 경우 심판에게 알립니다. 셋째, 선수 교대와 타임아웃을 공지하고 기록합니다. 넷째, 규칙을 위반한 경기 중단 요구를 심판에게 알립니다.
다섯째, 세트 종료와 최종 세트에서 점수가 8점이 된 경우 심판에게 알립니다. 여섯째, 불법행위 경고, 제재, 그리고 부당한 요구를 기록합니다. 일곱째, 부심이 지시한 모든 사항을 기록합니다. 여덟째, 세트 간 휴식 시간을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가 종료된 이후 기록원의 역할입니다. 첫째, 최종 결과를 기록합니다. 둘째, 항의가 제기된 경우 주심의 사전 허가를 받아 항의 사항을 경기 기록지에 기재하거나 팀의 주장이 직접 기재하도록 합니다. 셋째, 양팀 주장과 심판들이 서명하기 전에 기록지에 서명합니다. 다음으로 대기 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 심판은 주심의 부재로 부심이 주심 역할을 하거나 부심이 부재한 경우 부심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주심과 부심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때 대기 심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경기 전과 세트 사이에 선수 교대 번호판을 정리합니다. 둘째, 세트 전과 세트 사이에 벤치에 있는 태블릿의 작동을 확인합니다. 셋째, 부심을 도와 자유지역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넷째, 퇴장이나 자격 박탈된 팀원에게 팀의 탈의실로 가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웜업 구역과 벤치에 있는 교대 선수들을 통제합니다. 여섯째, 부심에게 시합봉을 전달합니다. 일곱째, 코트 바닥 관리 작업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 판독 심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디오 판독 심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첫째, 비디오 판독이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감독합니다. 둘째, 판독 과정 후 반칙의 종류를 주심에게 알려줍니다. 셋째, 경기가 끝나면 기록지에 서명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